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주제는 예고한 대로 제148화 하나원 시인의 101번째 시 어머니 생각입니다. 먼저 어머니 생각이라는 시낭송을 진행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머니 생각 하나원 5월 5일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5월 5일 5월 5일 어머니 여러분, 어머니 생각이라는 신앙송 잘 들어보셨나요? 이 어머니 생각은 하나원 시인의 친필유고로서 2010년 11월 12일 발행된 하나원 전집 199페이지에 수록된 시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시는 현재까지 하나원 전집에만 존재하는 시로서 한 연으로 구성되고 보기 드물게 아주 짧은 시로서 형식상으로 분류하자면 자유시라 할 수 있고 내용상으로 분류하자면 서정시라 할 수 있으며 목적상으로 분류하자면 참여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향상으로 분류하자면 주정시에 속한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유시라고 하는 것은 정영시가 지니고 있는 운율적, 형식적 제약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형식의 시를 말하는 것이고, 서정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정서와 감정을 표현한 시, 그리고 참여시라고 하는 것은 목적의식을 중시한 시, 또 주정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정감과 정서를 노래한 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는 어머니와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된 그날을 되돌아보며 아주 짧지만 많은 이야기를 함축하고 있는 시라 하겠습니다. 하나원 시인에게는 유독 어머니에 대한 시가 5편 정도가 있습니다. 이미 유튜브에서 소개를 하였지만 특별히 다시 한번 관련 시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서전에도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여러 곳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어떠한 이야기를 하였는지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머니 생각이라는 시에 대하여 각각의 행에 숨겨진 속뜻을 보다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련을 보겠습니다. 5월 5일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5월 5일 5월 5일 어머니 이렇게 시작과 끝을 맺고 있습니다. 시 내용도 짧지만 한 년으로 창작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일행에서 어느덧 어느 날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이 시의 내용 전부이지만 화자가 왜 어머니의 기일을 모르셔서 5월 5일이라고 했겠습니까? 이것은 일기나 다큐물이 아니고 문학 작품이기에 굳이 개인적인 날을 밝힐 필요가 없기 때문이겠지요. 이 행에서 반복적으로 어느 달, 어느 날이라고 반복한 것은 어머니에 대한 해한이 많아서일 겁니다. 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 장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어머니를 보냈어야만 했던 문둥이 신분 때문도 크겠죠. 함주에서는 떵떵거리는 지주 아들로 태어나 4살 때부터 남들이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할 양복을 입고 자란 가정 환경으로 비춰보거나
일찍이 함흥에서 이리까지 유학을 온다든지 일본 동경에서 고등학교를 다닌다든지 중국 북경에서 대학 공부를 이수한 환경으로 보아 국가에 큰 기여를 하여야 하고 집안으로 보아도 조상을 드높여야 할 책무가 있었음에도 그렇지 못하고 실망을 안겨준 죄책감이 얼마나 크게 억압하고 있었을까요? 그러한 것들이 만감으로 작용한 시라 하겠습니다. 어머니 또한 기구한 운명이었던 것이 화자로 하여금 더더욱 크게 가슴을 찢고 있는 것이 아닐까 유추해 봅니다. 아버지는 화자의 나이보다 더 어린 여인과 딴 살림을 차리고 있었다 하니 어머니는 화병이 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그 자서전을 통해서 생생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행에서 모월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달 또는 어느 달을 뜻하며 정확하게 적시하지 않는 달을 뜻한다 하겠으며 모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을 뜻하며 정확하게 적시하지 않는 날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서전의 내용을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1 고고한 생명 20페이지에 보면은 어머니는 함경남도 굴지의 대부호의 이남 일녀의 막내 귀염딸로 자라났고 어머니가 17살 때 아버지는 12살 어린 나이로 말 타고 오셨다고 어머니는 옛말 같은 말을 우리들께 들려주곤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머니가 어떤 분이었던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내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챕터 3 낭만의 꽃을 피워 자서전 23페이지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때 내가 단편소설 어머니 두견새를 잡지 조광 삼천리에다가 각각 투고하였으나 아무 소식도 없었다. 이게 이제 일이 농림학교 3학년 시절인데요. 조광이라고 하는 잡지에 어머니라고 하는 단편소설을 투고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챕터 16 모성애에 울며 울며 자서전 46페이지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절망적 고민에 어쩔 줄 모르고 계신다. 내가 고민하는 정도가 아니었다. 어떻게 하면 내 병이 해춘할까? 어머니는 자기 목숨을 희생시켜서 내 병이 나을 것이라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각오까지 하고 계신다. 허탈하신 어머님은 점쟁이로부터 산소의 이장, 무당의 푸닥거리, 절의 불공, 하다못해 성황당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머니께서 가능하신 신에게도 나의 쾌유를 비는 것이다. 이렇게 어머니의 헌신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챕터 23 환멸의 가정환경 자서전 61페이지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안의 일은 죽일야 죽일 수 없는 산송장이 있으니 집안의 꼴이 말이 아니다. 아버지는 아들인 나를 말미암아 집안이 젖담은 것을 생각하며 화가 치밀어 미칠 것 같다고 하시면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고통 끝에 딴집살이를 하신다. 세상의 남성이란 혼자 살 수 없는 족속인가? 아버지는 나보다도 나이 어린 젊은 여자를 얻고 새로운 가정을 꾸미고 있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딴집살이를 하는 아버지를 원망하며 바가지를 긁는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어머니의 속 터지는 이야기를 또 토로하고 있습니다. 챕터 26페이지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지는 내 몸 65페이지의 기록을 보면 나는 가족까지도 이렇게 비굴한 감정 속에 빠뜨리게 하고 또 나를 없다고 속이면서 덮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참괴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일찍이 우리 가문이 허락지 않던 비굴을 내가 범하게끔 한 나의 죄과에 나는 식구들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데요. 하나원 시인이 문둥병을 앓음으로써
가족의 죄를 짓고 있다. 이러는 자책감을 토로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챕터 32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책을 벗삼아 자서전 75페이지에는 어머니는 내 병을 고쳐보려고 아직도 여전히 불공, 산신, 지신, 성황당 기도에 몸도 점점 여유어 정말로 미친 사람 같으시다. 어머님은 산천초목이나 일월성신이나 태고와 더불어 태고인 것을 전능의 신이라 믿으시고 말없이 침묵하며 신앙하는 것이었다. 어머님은 답답한 가슴에 간직한 몹쓸 병든 아들의 해유를 울면서 진정소발을 기도하는 것이었다. 문둥병 둔 자식의 어머니로서는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어머니의 지성을 보는 듯하여 뭉클해집니다. 챕터 33페이지를 또 보겠습니다. 어머니의 사랑편인데요. 77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이렇게도 나의 해춘을 위해서 신심을 다하니 점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여유어 곤비되어 그냥 볼 수가 없었다. 이대로 가면 어머님은 필경 정신 이상에 미치시지 않으면 돌아가실 것 같은 세약에 허탈하여졌다. 나는 불쌍한 어머님을 위해 효성을 올리지 못할 망정 어머님을 절망에 빠뜨려서는 안 될 일이라 뉘우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데요. 자식으로서 어찌 어머니의 야여가는 모습을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겠습니까? 그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챕터 52페이지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난 가는 사람들, 자서전 110페이지의 기록인데요. 나는 시골도 갈 수 없고 나 혼자만 남아서 이 집을 지키겠다고 집안 식구들에게 이야기하였다. 어머님은 나 혼자만 남겨놓고 안전지대로 소개할 수가 없으시다고 고집을 하시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8.15 해방 후 이북 지역에 소련군이 주둔하게 되는데 피난을 가자고 가족 의논을 했는데 하나훈 시인은 워낙 문둥병이 심하여 피난을 할 수가 없으니 혼자 남겠다 했더니 어머니도 그러면 가지 않겠다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은 피신을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챕터 66 불효자식됨을 해한 자서전 149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농토니 농장이니 하는 것이 전부 몰수당한 뒤에는 자나깨나 재산에 대한 집착심에 심노한 나머지 식사조차도 제대로 못하신다. 어머니는 점점 세상을 구차하게 생각하시고 염세의 잿빛깔 세계에서 방황하며 비관하고 계신다. 나는 어머니가 절망에 빠져 있는 동기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뼈가 저리도록 내 자신이 불효자식이란 해한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주의 재산을 몰수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산을 다 빼앗기고 이제 집 한 채에서만 살다 보니까 어머니가 많이 경로를 하신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중략하고 아우가 어머니에게 책장수에서 얻은 돈을 맡기니 어머니는 남부끄러운 일이라 하시며 너희들을 공부시켜서 책장수나 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하신다. 그리고 끝까지 장수를 하다니 가문이 부끄러운 일이니 굶어 죽어도 책장수는 아예 집어치우라는 것을 말하신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북한 김일성 정권에게 가산을 다 빼앗기고 나니까 호구지책으로 하나훈 시인이 함흥에 책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대학 유학까지 받은 사람이 또 함흥 지역에서는 지주 가문이었는데 노점상이나 할 수 있겠느냐, 그러한 어머니의 자존심을 피력한 것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챕터 70 죽음의 다리, 자서전 160페이지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너는 이제는 내 속을 그만 태워라. 앓고 있을 때에는 앓는다고 속 태우고 좀 걸음발을 할 만하니 이렇게 형무소에 드나들고 제발 내 속이나 태우지 말아다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부모는 자식 걱정이 매 시시각각으로 있는 것이죠. 이 챕터 70은 3.13 함흥 학생 시위 사건에 연루돼서 한아운 시인이 체포가 됐는데, 체포된 이후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 석방될 때의 어머니가 한아운 시인에게 전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챕터 73 어머님의 임종, 자서전 168페이지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추려보자면 이제는 내 병이 나았으니 너희들은 하루바삐 월남하여 살 길을 찾아라. 이 이상 여기에 있다는 것은 너희들에게는 너무나 큰 희생이다. 이 땅은 너희들을 죽음에 매장하는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 어미는 조상을 버리고 월남할 수는 없는 늙은이이고 또 너희 집의 맏며느리니 내가 죽을 때까지 선사를 모시고 아버지 곁에서 죽겠다는 말씀을 하신다. 이것은 한아운 시인에게 이제 이북에서는 희망이 없으니 너희들은 희망의 땅 남한으로 가서 살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챕터 74 묘지에 엎드려 어머님의 명복을 빌다. 자서전 172페이지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이라는 것이 그 무슨 병이길래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장례식에도 참석도 못하고 맞상제가 시체를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 떠나가야만 상여가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이 얼마나 원통한 일인가. 눈물을 뿌리고 내 집의 문 밖으로 나가면서 다시금 문둥병을 저주한다. 나는 목이라도 달아매고 죽고 싶었다. 차라리 그러는 것이 어머니의 뒤를 따라서 불효자식의 죄를 씻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치밀어 오른다. 대문을 나오니 차마 발이 떨어지지를 않는다. 다시금 뒤돌아서서 어머니 곁으로 갔다. 선화된 어머니의 얼굴, 그러나 그 눈은 감지 못하고 허공만 바라보고 있다. 가슴이 아프다. 흐느끼면서 어머니의 시체 앞에 마지막으로 3번 절하고 어머니의 눈을 감기면서 어머니 좋은 곳으로 가세요. 한마디의 말로 유명을 따로 한 어머니의 명복을 빌면서 한시각 바삐 문 밖으로 나왔다. 맞상제가 떠나야만 어머니의 시체가 북망산으로 갈 수 있다는 서러움은 나로서는 견딜 수가 없고 더욱이 시체를 동생들과 아래게 맡기고 나서는 나는 어디에도 갈 곳이 없다. 이렇게 수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두고 해고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한아운 시인이 어머니에 대한 시를 몇 번 장작했는데 그 내용들을 시 낭송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75 가혹한 벌 문둥이라는 챕터에 자서전 174페이지에 이렇게 어머니라는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한아운. 어머니 나를 낳으실 때 배가 아파서 울으셨다. 어머니 나를 낳으신 뒤 아들 뒀다고 기뻐하셨다. 어머니 병들어 죽으실 때 날 두고 가는 길을
슬퍼하셨다. 어머니, 흙으로 돌아가선 말이 없는 어머니. 그리고 챕터 77, 어머니가 그리워. 자서전 185페이지에는 추야 원한이라는 시를 또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추야 원한. 하나온. 밤을 새워 귓돌이 도란도란 눈물을 감아 넘기자. 잉압 있는 물레소리에 밤은 적적 깊어만 가고 청상들이 한숨 쉬며 어이는 듯한 그리움에 앞을 흐리는 밤. 눈물은 속될진저 오리오리 슬픈 사연을 감아 넘기자. 바람에 부질없어 문풍지도 우는가. 무삼일 속절없는 가을 밤이여. 그리고 추석달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어머니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추석날 하나온. 추석달은 밝은데 갈대꽃 위에 돌아가신 어머님 환영이 쓰러지고 쓰러지곤 한다. 추석달은 밝은데 내 조상의 문둥이 장소는 차례도 없다. 추석달, 추석달. 어처구니 없는 8월 한가위 밝은 달이다. 여러분, 하나온 시인의 어머니 생각이라는 시 잘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시 몇 편을 더 소개해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번 곰곰이 나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온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란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온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온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온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온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온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온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149화는 2010년 11월 12일 발행된 하나온 전집에 수록된 꽃이라는 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온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안내에 따라 기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